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는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비즈니스맨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미국에 출장을 오셨을 때 네트워크가 없는 분들은 꼭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 특별히 이렇게 그 지인이 없으시거나 네트워크가 없으시면 고민을 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정보를 얻을까. 여러 가지 서치를 통해서 이제 그 아젠다를 다 아이티너리를 만드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에는 특히 메이저 도시에는 그 주재원 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그 시리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뉴욕이나 LA나 뭐 시카고나 워싱턴이나 이런 메이저 빅 도시들, 특히 한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에는 우리가 여러 그 한국에 나와 있는 공기관들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주제로 다뤄보려고 해요. 특히 그 LA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공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서치를 해서 오실 거예요. 아는 분들이 있는지 혹은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지. 그럴 텐데 이제 주로 이제 그 비즈니스에 관련되는 그런 일 때문에 미국 방문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특별히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전박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총영사관을 통한 그런 도움이 우선은 있겠고요. 뭐 총영사관 하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시죠? 외교부 산하에 이런 재외 국민을 돕는 기관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대사관 그리고 총영사관 이렇게 나뉘는데, 대사관은 국가와 국가 간의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외교나 이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는 곳이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영사관은 재외에 살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민원 업무라든지, 민원 업무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호적을 발급받거나 여권, 비자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것부터 세세하게 그 하다못해 혼인이나 병적 신고까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관인데, 지금 그 LA나 뉴욕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시 정도의 규모가 되는 상당히 그 교민 수가 많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총영사관 안에는 약 한 13명, 15명 정도의 그 외교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외교관이라고 그래서 외무부 소속으로 나와 있는 영사들 말고도 뭐 경찰, 검찰 혹은 국회나 재경부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그 갖가지 민원이나 이런 일들도 해결해주고, 요즘은 이제 그 FTA가 체결되고 난 뒤에는 관세청에 그 영사도 파견 나와서 도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직접적인 혜택은 총영사관에서 받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무역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련되는 거라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코트라, 뭐 무역공사라고 아시죠? 네, 코트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 기관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코트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트라도 예전에는 100여 개 됐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메이저 시리에는 여전히 그 코트라라는 기관이 존재를 해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무역 서비스라든지 뭐 해외 지사와 업무, 예를 들면 한국에 비즈니스라는 입장에서 미국에 왔을 때 여기 사무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 홍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유통업체를 발굴해준다든지 뭐 바이어를 발굴해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한국의 업체들이 미국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미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랑은 특별히 많은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로케이션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세계 한인 무역협회라고 해서 그거는 사단 법인인데요. 코트라 어떻게 보면은 코트라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도 뭐 그 세계 무역 한인협회 예를 들면 이제 옥타에 소속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업체분들이 여기에 이제 어떤 지사를 내고 싶다, 아니면은 뭐 사무소를 내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통 채널이나 어떤 바이어 발굴을 해주고 싶다.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그런 세계 한인 무역협회를 통해서도 사실은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코트라는 준 정부기관이지만 한인 무역협회는 사단 법인으로서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뭐 장단점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에 더 목숨을 건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관들하고 일을 하면 또 그만큼 어떤 시큐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고, 또 이제 이곳 미국 내에는 한국처럼 상공회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LA에 상공회소가 있고, 뭐 거의 뭐 3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멤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도 상공회소가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소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옥타 조직도 LA에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샌디에고에 있고,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그 서비스에 따라서 기관들을 확인해 보시고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본인들이 원하고 그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판단을 하셔서 직접 한국에서 미국에 출장을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다 스케줄링을 하시고 그 통화를 하시고 그 통화를 통해서 기대를 하고 미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고 오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다 그 미국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삼성 그러면 삼성 아메리카, LG 아메리카, 뭐 이제 기아 아메리카 아니면 현대 모터스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작은 회사들의 경우는 뭐 법인 설립할 여력도 안 되고 그리고 직원을 파견하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 전 박사님 같은 분들이 마케팅을 대행해 주거나 지사 대행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원래 그 코트라에도 무역관에도 그 지사 대행 서비스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워낙 많은 회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뭐 일도 안 되고 어떤 결과를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우리 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기업을 하는 분들은 정부의 어떤 뭐 의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스스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결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지름길로 가려 그러면 초반에는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느 길로 가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여서 빨리 갈 수 있는지 빠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초반에는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가야지 속도를 빨리 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여기 현재 나와 있는데 업체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를 얻을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 정말 미국에 진출하고 싶고 이곳에 사무실이나 지사를 내기를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또 고민이시잖아요. 이거 사무실 하나 오픈하고 사람 하나 구하면은 그 한 달에 그냥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은 그냥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죠.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 코트라 그 산하에 있는데 원래 그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인큐베이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토렌스에 있는데 그 토렌스의 인큐베이터가 설립된 게 약 한 6, 7년 됐네요. 초대 소장으로 맹경호 소장이라는 분이 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 한 15개 업체가 들어와서 방 하나 얻고 책상 2개 정도 놓고 이렇게 그 렌트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세무 무슨 관련되는 그런 조언을 해준다는 이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 평생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 2년 지나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웨이팅 리스트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뭐 누가 도와줘서 내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는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초반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업체 입장에서는 그 해외에 지사를 둔다는 자체가 사실 세이빙 머니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추얼 오피스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크로스 캠퍼스라든지 각자의 사무실은 이때 그 미팅룸이나 어떤 모든 퍼실리티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도 뭐 본인들이 사무실이 작아서 예를 들면 더 많은 분들을 초청을 못 하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어떤 장비가 완벽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기관들을 사실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초반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팅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사실 부분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웨이팅 리스트가 많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탐이 났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한국 분들이 이미 그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어플라이를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 초반에는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가 또 중소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인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초반에 그 비용 세이빙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이유가 초반에 단계가 지났을 때는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그 하이 퀄리티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또 거기에 맞는 분들을 찾으셔서 실질적인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전박께서 그 주로 이제 그 공산품에 대한 코트라와 관련되는 그런 물건 그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공기업으로 나와 있는 게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죠. 그렇죠.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식품이나 뭐 이제 갖가지 음식 관련되는 거. 네. 그 말씀을 좀 같이 좀 네. 나누시죠. 참 그 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이름이 그 전에는 농유공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변전사가 꽤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 대표님이 이제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쪽 그 단체랑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업체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사실은 그 소비가 엄청나잖아요. 그 농산물, 수산물 특히 지금 뭐 한인 마켓만 가더라도 그 수산물이 다 지금 한국에서 직배송돼가지고 이렇게 다 판매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한국 업체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하는데 어떤 좀 이렇게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AT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K컬처, K푸드 뭐 여러 가지 그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한국 음식이 상당히 인기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음식을 조리해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봤던 그 공기업 직원들 거의 그 공무원 정도 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거의 뭐 한국 식품 쪽에 세일즈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전선에서 일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AT 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업체분들이 한국에 계신 업체분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식품이 미국에 오게 되면 그 FDA 뭐 승인을 받든지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레이블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한 10,000불 정도까지 지원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네, 있는 것 그쵸. 같고요. 마케팅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전시회 같은 데 나가는 거 출품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지금 AT 같은 경우는 뉴욕 사무실하고 LA에 사무실 두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곳을 통하면 미국에 관련되는 식품이나 음식에 관련되는 농수산물에 관련되는 것들은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 아주 상당히 그 친절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타겟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몇몇 그 메이저 기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나 노력을 모두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이런 그 모든 관련된 유관 기관들을 컨택을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기관에서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지 정확히 그 방향을 잡으시고 미국에 출장을 오시기를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코멘트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